공구 설정이 완료되시면 도면의 형상에 맞추어 가공 경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공 경로 작성 순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페이스 커트를 이용하여 도면에 지시된 높이를 맞추어 가공하시고, 그 다음으로 센터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의 위치에 센터를 가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드릴을 이용하여 홀 가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엔드밀을 이용하여 도면의 형상에 맞추어 항삭 작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도면의 형상에 맞추어 정삭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공 경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세팅이 완료됐으면 공구 경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공구 경로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계의 세팅에 대한 3축 설정해 주시고, 안전 플랜은 5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소재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세팅 누르셔서, 자, 박스로 놔주시고요. 지급받은 소재 사이즈를 Z과 Z 사이 거리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25가 나오는 관계로 여기는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계산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저장 닫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재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실제 가공을, 자, 1번부터 5번까지 공구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면 가공에 대한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가공 공정을 클릭해 주셔서, 자, 기본 2.5축으로 놔주시고, 자, 가공은 열린선 윤곽 가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 파라미터보다는 형상과 공구 설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 즉 페이스 커터가 따라갈 도형입니다. 자, 형상 버튼에서 외형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모델링의 상단 쪽에 있는 직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 있게끔 선택해 주신 다음에 가운데 버튼을 눌러 주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공구를 클릭하셔서, 자, 1번 공구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 파라미터에서, 자, 공구에 대한 조건값 회전수와 이송속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회전속도 1000, 자, 이송속도 150, 그리고 플런지 속도와 코너 사이는 다 100%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부 세팅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태각은 기본적으로 접근은 0 주시고, 자, 연장 50 주시고요. 자, 공구에 해당되는 반경 이상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관계로 0과 5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플랜은 아까 잡아놨으니 50인 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진입 끝점은 상단에서부터 안전하게 들어와야 되는 관계로 한 3mm에서 한 5mm 정도 기준값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바운더리 설정은 이 선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계산을 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선상으로 놔주신 다음에, 자, 여기 하살표 방향으로 35mm 떨어진 데를 갈 수 있게끔 해서 35mm를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구 경로에서는 높이값, 즉 아까 제로 값이 1의 높이에 있었고요. 실제 제품은 0mm, 즉 Z0까지 가공할 거고요. 수직 스텝은 한 번에 깎기 위해서 요 사이 값보다 큰 값, 자, 1.2나 1.5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에 대한 값들을 넣어주시고 나면, 자, 툴패스를 생성시켜야 합니다. 여기는 저장 및 닫기를 누르지 마시고요. 여기 저장 및 계산을 눌러서 툴패스를 생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툴패스가 이상 없이 생성이 되셨으면 다음 공정에 해당되는 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페이스 커트로 상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가운데 있는 구멍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구멍 작업은 센터 드릴 작업과 드릴 작업으로 이루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가공 공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공정 눌러서, 자, 메인 선택은 드릴로 놔주시고 보조 선택은 3축으로 놔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할 공구를 선정해야 되는데, 먼저 센터 드릴 작업이므로 공구는 센터 드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드릴 가공 조건에 해당되는 회전수 1000, 자, 이송속도 10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가 필요합니다. 형상에서 드릴 가공점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선택 방법을 홀 중심으로 놔주시면 선택하기가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도면에서 보시는 원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센터를 인식합니다. 선택이 끝나고 나시면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셔서 창을 닫아 주시면 이렇게 한 개가 선택되게끔 뜹니다. 다음은 가공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파라미터에서 먼저 드릴 파라미터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사이클, 먼저 센터는 스폿 드릴 G81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깊이 파라미터. 자, 살짝만 파이기 때문에 깊이 값은 1.5 정도만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태각인데요. 드릴 태각은 기본적으로 초기값 놔주고 중분치는 안전 높이에 해당대로 걸로 놔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요. 중분 태각은 자 3mm 정도에서 많게는 5mm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이 완료가 되셨으면 저장 및 계산을 해 주셔서 센터 작업을 하긴 하시고요. 센터 작업이 끝나시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로 드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공정을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메인은 드릴, 그리고 보조는 3축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공구를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드릴에 해당되는 3번 공구 설정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가공 파라미터는 드릴에 해당되는 1000 그리고 1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회전수와 이송속도를 1000을 100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가공점에 대한 부분, 즉 형상에서 이전에 센터로 사용했던 점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유지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파라미터와 깊이 파라미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파라미터에서는 간통을 시켜야 되는 관계로 대부분 G83에 대한 사이클을 쓰기 때문에 깊은 홀 파기를 놔주셔서 G83으로 쓰게끔 설정을 하시고요. 자, 깊이는 보통 2mm 정도로 가공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스택 값은 2mm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드릴 파라미터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깊이 파라미터는 전체를 간통해야 되는 관계로 소재가 25T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한 27에서 28 정도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릴 태각은 초기 값에 초기 중분치는 50에 중분 태각은 3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없이 값이 들어갔으면 저장 및 계산해서 툴 경로가 완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멍홀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 외곽과 포켓에 대한 부분의 가공 방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면 가공과 구멍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으로는 윤곽과 포켓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윤곽과 포켓은 항삭과 정삭으로 나누어서 가공할 거고요. 먼저 항삭 작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공정에서 2.5축, 그 다음에 닫힌 선 윤곽 가공으로 놓도록 합니다. 외곽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가공을 하실 텐데요. 외곽 형상이 한 바퀴가 다 돌아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닫힌 윤곽 가공을 먼저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구는 항삭 공구에 해당되는 4번 공구 선택해 주시고, 파라미터에서 회전수는 1000 그리고 이송속도는 85, 그 다음에 플런지 속도와 사이드 속도, 코너 속도는 다 100으로 놔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형상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현상 선택하실 때는 자, 이렇게 넓은 면이 있는 부분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형상 선택할 때는 아래쪽을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외형성 클릭하셔서 자, 선의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십니다. 자, 선택이 완료되시면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나머지 설정 값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태각 누르셔서 먼저 공구의 진입 부분에서 접선으로 놔주시고 호 반경은 7, 그리고 연장은 0. 마찬가지로 태각 쪽에서도 접선 놔주시고, 자, 호 7, 그 다음에 연장 0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전 플랜은 기존 값을 넣어놓으신 50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진입 끝점은 자 3mm 내지 5mm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5mm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운더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운더리는 요거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먼저 접선으로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항삭 작업이 관계로 정치수가 아닌 요유를 남겨 넣어서 깎아야 되는데, 요유 남기는 양은 0.3mm 정도 남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가공 추구해서 형상을 어디 쪽으로 따라갈 거냐 했는데, 저희는 바깥쪽을 따라갈 거고요. 바깥 형상 깎을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이 끝나면 공구 경로 설정에서 가공물에 깎는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깊이상으로는 상면 0, 도면에 해당되는 요 깊이 마이너스 6mm까지 깎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직 스텝은 요거를 얼마나 나눠서 깎을 거냐는데, 깊이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깎기 때문에 0과 6 사이에 해당되는 값보다 큰 10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이드 스텝은 여기 사이드 스텝 나오시는데, 여기 소재 두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소재 두께라는 거는 폭입니다. 폭이 대충 한 15mm는 꺾어내야 될 것 같으니까 15 넣고, 사이드 스텝은 한 5mm 간격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야 될 게, 여기 절상 모드가 하향 가공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바운더리 설정과 바운더리 접선과 바깥쪽, 그리고 공구 경로의 절상 모드 방향이 하향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 보시는 화살표처럼 작은 거는 시계 방향으로, 큰 거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요 방향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나시고 나면은, 자, 저장 및 계산해서 툴이 바깥쪽으로 잘 나오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쪽 포켓 가공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안쪽 포켓 가공은, 자, 가공 공정에서 메인 선택은 2.5축, 그리고 보조 선택을 포켓 나선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포켓 나선 클릭하신 다음에, 자, 먼저 공구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외곽과 마찬가지로 항삭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공구는 4번으로 선택해 주시고, 가공 파라메타도 마찬가지로 1000에 자 85 이성 속도와 회전 속도를 넣어주시고, 플런지 100%, 사이드 100%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형상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형상은 이전에 여기 잡았던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다른 형상이기 때문에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전체 엔치 외형선의 취소를 하신 다음에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켓도 마찬가지로 넓은 직선이 있는 쪽에서 공구가 진행하는 것이 좋은 관계로, 자, 이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 쪽에 해당되는 선분을 클릭하시면, 자, 요렇게 바닥의 전체 형상이 선택되십니다. 자, 선택이 완료되시고 나시면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셔서 선택된 거 이상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이 없으시면 경로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근 태각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태각에서는 접선으로 놔주시고요. 호 반경은, 자, 여기 공간이 좁은 관계로 호 반경은 작게 한 1mm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전 플랜은 50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자, 진입점 끝점을 쓰셔야 되는데, 자, 먼저 홀 여기를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구의 수직에 가공해서 파손을 줄이기 위해서 이 구멍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구멍에서 진입하도록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입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놓지 마시고,
자, 사용자 정의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진입점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가운데 위치에 진입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플런지에서 그리고 Z 이송에서는 땅 건드지 마시고요. Z 이송 값만 5mm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운더리 설정. 자, 여기 형상의 안쪽을 깎을 거니까 안쪽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항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외형선 옵셋에서 항삭 여유치 0.3mm 넣어주시고요. 자, 닫고, 자, 공구 경로에서 자, 여기 해당되는 깊이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자, 도면에 보시면 요 깊이가 마이너스 4mm이므로 자, 마이너스 4 최저 깊이 넣고요. 자, 수직 스텝도 한 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 큰 값이 그냥 10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요. 자, 6mm가 외곽 측이 아닌 관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5mm 정도 측면으로 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절상 모드 하향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설정할 건 없으시고요. 자, 요렇게 설정이 끝나고 나시면 자, 저장 닫기를 해서 툴이 나오신 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상 없이 나오셨으면 한 번 정도는 모의 가공을 해 보시기 좋은 관계로, 자, 여기 보시면 가공 시뮬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가공 시뮬레이터를 클릭하시고, 자, 9버전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하시고요. 9버전 넣으시고 지금까지 짰던 모든 툴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 추가해서 모든 공정을 다 선택해 주시고, 소재 화면에서 보게끔 소재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잠시 뒤에 가공 시뮬레이션의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자, 펑션 키 F2키를 한 동작씩 움직여 주시면 자, 요렇게 공구가 움직이는 방향과 깎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F2키를 계속 눌러서 자, 공정에 이상이 있는지, 형상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이 이상이 없으시면 자, 시뮬레이션 창은 닫으시고요. 예. 자, 그래서 다음 공정인 정삭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공정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정삭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삭 작업을 하기 전에 화면에 툴패스가 많이 보이는 관계로 자, NC 프로세스 매니저에서 자, 이전에 짜셨던 공구를 잠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짜셨던 공정을. 그리고 숨기고 나서는 꼭 여기 마지막 부분을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작성하는 툴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공정에서 먼저 외곽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은 항삭대와 마찬가지로 2.5축에 자, 닫힌 선 윤곽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공구는 정삭 공구로 바꿔야 되니 클릭하신 다음에 5번 정삭 공구로 바꿔주시고, 자, 정삭 공구에 대한 조건 값을 주시면 됩니다. 정삭 공구는 회전 속도 2000에 자, 그리고 이송 속도는 25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플런지 값과 사이드 속도와 코너 속도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형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형상이 이전에 또 썼던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NC 취소해 주시고요. 다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단 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시계 방향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제 나머지 값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태각도 마찬가지로 항삭과 마찬가지로 접선에 7, 0, 7, 0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고, 안전 플랜 50인치 확인해 주시고, 자, 진입 및 끝점은 높이가 3에서 5 주인데 아까 5 줬으니까 그대로 5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운더리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선에 대신에
이번에는 정삭이므로 외형선 옵셋 값은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가공축은 바깥쪽이 가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바깥쪽으로 놔주시고요. 자, 닫고 공구 경로 마찬가지로 자 상면 0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 깊이는 마이너스 6mm입니다. 자, 수직 스텝은 그대로 10 주시면 되고, 측면을 다 깎인 관계로 소재 두께는 자 0으로 다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측면을 깎을 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절상 모드 하향인지 확인하고, 자 어느정도 설정이 되고 나시면 꼭 또 하살표 확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살표가 이상이 없으므로 저장 계산을 하셔서 툴패스, 자 그래서 정삭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포켓도 정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공정에서 자 2.5축 놔주시고, 포켓도 마찬가지로 자 닫힌 선 윤곽 가공으로 할 겁니다. 한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닫힌 선 윤곽 가공으로 해주시고요. 자, 공구는 자 5번 공구 사용하실 거고요. 자, 파라미터는 자 2000에 250 맞는지 확인하고, 플런지 사이드 코너 속도도 100%인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외형선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외형선 클릭하신 다음에 NC 취소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도 자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까처럼 공간이 넓으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전체가 선택되도록 하시고, 가운데 버튼,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자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파라미터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 태각인데, 안쪽은 공간이 좁으므로 호 반경은 한 1mm 정도만 주시기로 하고요. 빠지는 것도 1mm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0 연장, 호반경 1, 0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안전 플랜 50인지 확인해 주시고, 자, 진입 끝점은 5mm, 3mm에서 5mm 넣는데 계속 저희는 5mm 넣었으니까 5mm로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닫으시고요. 자, 바운더리 설정인데 접선의 정삭이기 때문에 외형선 옵셋은 0일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바깥쪽을 깎는 게 아니고 안쪽을 깎기 때문에 안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조심해 주시고요. 자, 닫고 공구 경로에서 실제 가공하는 상면 0, 그리고 깊이는 마이너스 4mm로 다시 확인해서 넣어 주시고요. 수직 스텝은 그대로 10 넣으시면 되고요. 소재는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소재 두께도 그냥 제로로 두시고, 절상 모드 꼭 확인해 봐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향. 그래서 바운더리와 자 공구 경로가 완성이 됐으면 꼭 하살표 방향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없이 하살표 방향이 맞는 관계로 자 저장 및 계산을 눌러서 실제 한 바퀴 돌아가는 툴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공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성이 됐으면 자 공정들을 다 켜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가공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형상을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가공 시뮬레이션 클릭하시고, 자 툴을 전부 다 추가시키신 다음에 구버전 놓으시고요. 소재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시뮬레이터가 뜹니다. F2 키를 눌러서 천천히 한 번씩 눌러가면서 공정별로 형상들을 제대로 깎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삭 작업, 자 그 다음에 포켓에 해당되는 항삭 작업, 자 그 다음에 외곽에 해당되는 정삭 작업, 안쪽에 해당되는 정삭 작업. 자, 이렇게 해서 형상의 이상 유무가 없이 가공이 되었으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마트론에서 툴을 짜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툴을 NC 데이터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경로 작성이 끝나시면 NC 데이터 출력 및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NC 데이터를 출력하신 다음 시험 장소 및 장비에 따라 수정 지시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NC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 작업이 완료됐으면 마지막으로 NC 데이터를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NC 데이터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포스트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다음에 본인들이 짜셨던 모든 툴들을 다 선택해서 자, 포스트 쪽에 처리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제시하시는 자, 포스트 프레셋을 선택하시고 도착 폴더 즉 저장 폴더를 선택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G코드를 출력할 거기 때문에 G코드 파일용이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 파일 이름은 일반적으로 수험 번호를 적기 때문에 본인들의 수험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확장자는 일반적으로 NC라고 확장자를 적어 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출력 결과물을 화면에서 봐야 되는 관계로 완성 후에 파일 출력 보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포스트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서 G코드를 출력해 줍니다. 이렇게 출력된 G코드를 작업 지시에 따라서 수정사항을 수정하시고 최종적으로 감독관들에게 제출하시면 NC 데이터 출력이 완료가 됩니다.